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비전 2050 암 시리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여성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하신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법. 사실 그 유방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과거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진단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0명에서 1명 이상으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유방암에 걸리는 그러한 그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유방암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을 하면 극복하기 쉬운 암이 없을 정도로 유방암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가,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물론 그 원칙들이 물론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유방암이 특히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방의 구조를 보면 유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세포 주위에 이제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유관에 암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세포에서 암이 생겨서 이제 그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유방암에 걸리는 그 대표적인 그 위험 요인을 보면 밤일을 하는 사람,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불 켜놓고 자는 사람. 그래서 세 개가 다 뭐예요? 세 개가 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렇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유방암의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밤일 할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이 14%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호사들, 이것이 간호사 연구, 하버드 간호사 유방암 연구 한 30년 동안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밤일 할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이 14%가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그 유방세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발달이 되고 또 유지가 되고 하는데요. 그 과행지방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충분히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적당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분비가 돼서 유방세포가 어떤 신호가 망가질까요? 제가 암에 걸리는 그 정지 신호, P53과 같은 그 유방세포에 있는 정지 신호가 있습니다. 꼭 P53이 아니지만 이제 어떠한 유전자가 이제 정지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행 지방과 스트레스로 인한 그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가 돼서 유방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시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유방암이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밤일을 하게 되면 또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자면 무엇이 분비가 안 돼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안 나오는가요? 샤바트, 정지 신호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포막인데요. 막 속에 이제 BRCA, breast cancer, BRCA가 breast cancer gen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RCA 유전자가 이제 사실은 이게 망가졌을 때, 스트레스에 인해서 망가졌을 때 이제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BRCA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그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암에 걸리고 또 그것을 차단을 시키면은 이제 암을 이길 수 있는 또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암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BRCA 호르몬이 자살을 하거나 인자가 자살을 하거나 또 휴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두 가지 그 갈래길에 서 있을 때 BRCA 호르몬이 사실은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암에 걸리지 않고 이것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로 유방세포가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유방암 세포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인자가 사실은 BRCA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방세포 성장인자가 HER2 리셉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호르몬 리셉터가 아니라 이제 헐셉틴이라는 그 리셉터인데 그 수용체인데 이것이 이제 양성으로 발견이 되면 좀처럼 치료하기 힘든 그 유방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세포인자가 이제 P53을 대표로 해서 BRCA, 뭐 1B, 1P, 1Q, 3P, 5P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휴식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망가진 그 BRCA 호르몬을 발견을 하면 그러면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BRCA 호르몬은 미리 사실 세포 조직을 이제 떼어내서 유전인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에 이제 유방암이 많다 했을 경우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속에 있는 BRCA 유전인자가 망가져 있는가? 망가지지 않으면 유방암 세포를 막아주고 유방암 세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BRCA 호르몬이 망가지면 이제 그게 이제 유방암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세포를 휴식하고 하고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BRCA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인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유방암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휴식 인자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 둘씩 망가지게 되면 비로소 유방암에 걸린다 하는 것인데요. 유방암 부위별 발생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발생률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면은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맨 중앙 부분이 17%, 그렇죠? 유두가 17%고 그 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했을 때 내부가 15%,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6%,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인데 이제 아래 부분이 11%, 그 다음에 위쪽이면서 바깥 부분이 50%.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방암이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겨드랑이로 향하는 쪽에 유방암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어떠한 환경이 유방암에 걸리게 하는 환경일까요? 빠른 초경, 그 다음에 임신을 않거나 늦게 하는 그러한 환경,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그래서 10kg당, 22파운드당 80%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빠른 초경, 임신을 않거나, 그러니까 수녀들이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아니면 임신을 늦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훨씬 더 심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임신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잘 지어지면 이제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데 또 자궁암에 걸리지 않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에요. 임신을 하지 않으면 임신 호르몬은 굉장히 적게 분비가 되고 여성 호르몬만 지나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통해서나 또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그 비만증에 걸리면 이제 성장해라, 성장해라, 성장해라 하는 그 성장 촉진 호르몬이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P53이나 BRCA와 같은 그 정지 신호가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신호가 무시되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간호사 유방암 연구에서 이제 그 알코올 연구를 했는데요.
알코올을 반 잔 정도만 마셔도 30% 증가하고 한 잔은 40%, 그다음에 한 잔 이상 먹으면 마시게 되면 50%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셨을 경우에 50% 이상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소주를 두세 잔 드시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2.5배 증가하는데 이것이 한국 통계입니다. 자가 조기 진단,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팔을 높이 들고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만지면서 유방을 이렇게 원형으로 빙빙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 몸의 그 느낌이 어떤지를 계속 만져보시면 일반 보통 그 연유 때와 다른 몽골이가 만져진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셔서 엑스레이 MRI를 엑스레이 메모그램을 찍어 보시면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MRI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엑스레이 그 메모그램을 하게 됩니다. 하시게 되면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그 자가 진단 하시는 것이 가장 좋냐면은 폐경 전 생리 직후 3, 4일. 그다음에 폐경 후인 경우에는 정한 날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경 전인 경우에는 생리하신 후에 3, 4일 후 정도에 이제 검사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폐경이 지난 후에는 정한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증상을 보면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염증이든지 다른 문제고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유두 함몰이나 출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 혹이 있고 또 혹의 80%는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양성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것이 겨드랑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졌을 때 함몰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 속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종양의 증거가 거의 없을 경우를 T0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DCIS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DCIS나 그 다음에 LCIS, 그 다음에 종양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림프선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N,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 M 이렇게 하는 그런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그램을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정확하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유방암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계가 불규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ER),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임신 호르몬) (PR), 그리고 헐셉틴 리셉터. 이것은 이제 유방암 성장 호르몬 이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인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3번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치료가 힘든 유방암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 그냥 무조건 식생활 개선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의사와 지혜롭게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유방암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또 그것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유방암에 아주 잘 듣는 요즘에는 그 항암 치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유방암인지가 발견이 되고 확인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을 일단 사용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떠한 그 약물을 쓰든지 방사선을 하든지 수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방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원칙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절제 수술이 있는데 전절제, 토럴 마스텍토미 있고 그 다음에 보존 수술이 partial 마스텍토미가 있는데 결국은 그 생존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제거해서 더 이상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완전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부분 절제를 하시면 되는데 생존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발이 되더라도 생존율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방암에 걸리기 전에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또 걸렸더라도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마늘이 있고요. 팽이버섯이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참외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이 들어있는 너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이것을 늘 드시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콩 35g 정도를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 기능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성인데 내가 유방암에 걸린 상황이다 아니면 걸린 적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콩을 드시면은 유방암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콩 안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접시 실험에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됐는데 신체 실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에 있어서는 콩을 드셨을 때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도 절제해서 드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콩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그 콩 음식이 있는데 나또, 미소, 두부, 풋콩, 두유 이렇게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에스트로겐 천연 여성 호르몬 두유는 그 비교를 하게 되면 한 4.45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는 조금 증가하죠. 그 다음에 메주는 더 높고 음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에는 나토가 가장 센데 가만히 보니까 풋콩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풋콩의 경우에는 사실은 천연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있는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돼서 암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몸속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 주어서 절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풋콩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풋콩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견과류, 그 다음에 셀레늄, 그 다음에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너트죠. 그래서 브라질 너트가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생체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이 생체 시계를 통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그 사이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빛이 없어지면 이 생체 시계가 탁 작동을 해서 멜라토닌에게 기별을 줍니다. 무엇을 분비하라고요? 수리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하라고 이제 송과선에게 이제 자극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이제 생체 시계가 이제 SCN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빛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기별이 송과선 파이니얼 글랜드거든요. 여기 파이니얼 글랜드라고 써 있죠. 이쪽에 기별이 탁 가가지고 멜라토닌을 분비해라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시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새벽 2, 3시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뚝 떨어지는데 바로 요때 여러분들의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유방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방암 세포들이 수리가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잠을 푹 주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잠을 잘 주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야 되겠죠. 근데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멜라토닌의 원료가 충분히 분비가 돼야 되는데 멜라토닌의 원료가 분비가 되려면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료가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리면 햇빛이 있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화됩니다. 멜라토닌이 하는 것은 이제 암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려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는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멜라토닌으로 변하니까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신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또 잠이 잘 오고 하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동을 햇빛을 쬐시면서 하시면 또 비타민 D가 분비가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통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두뇌 속에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항우울증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또 당뇨병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할까? 잠을 잘 오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단순히 칼슘 흡수하는 것에만 지나지 않고 우리의 온 몸을 햇빛이 따뜻하게 감싸서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햇볕과 햇빛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까요? 운동을 통해서. 이미 창조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환경에 우리가 무엇만 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이러한 모든 축복을 무의식 속에서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생활, 그것이 이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밤 있죠? 저녁 때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캄캄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밤은 인간의 암흑은 이제 우리가 의식이 없이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회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주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캄캄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서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것과 같이 가장 캄캄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캄캄한 때는 빛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실 밤새도록 캄캄하지만 가장 캄캄한 것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꼭 기억하실 것은 곧 해가 뜨겠구나. 곧 치유의 광선이 나를 감싸주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녁 때 캄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이제 멜라토닌을 통해서 이제 촉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노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암 세포들을 수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약해졌을 때 또 이제 캄캄한 그 밤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 백혈구가 강해지는 그러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 세 번째, 항염제. 면역체가 강화가 되면 그 염증이 일어나서 사방에 쑤시고 아프고 여기저기 이제 관절염, 그 다음에 몸속에 불이 생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캄캄할 때, 빛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 현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캄캄한 이러한 그 체험을 하시거나 또 고통을 당하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가장 캄캄한 그 때가 밤이 가장 긴 계절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셔서 진정한 신뢰함 속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